2005년 11월 3일 날씨 맑음. 오늘 내 책상으로 넘어온 지은이의 색연필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부러뜨려 버렸다. 내 짝꿍 지은이는 울보다. 맨날 툭하면 울어버린다. 저번 주에는 조폭마누라라고 놀렸다고 울어버렸다. 그래도 내일 미안하니까 색연필을 새로 사줘야겠다. 오늘 일기 끝! 종현씨 지금이나 그때는 아주 망나니가 따로 없었네요. 지은이라는 아직도 그 지은이라는 친구 기억나세요? 영훈씨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망나니고요. 그 친구 당연히 기억나죠. 아이, 종현씨가 좋아하는 여자였나봐요. 아니죠. 제가 걔를 왜 좋아해요. 뭐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애정표현 서툴러서 막 여자애들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저도 남자애들 되게 많이 괴롭혔었는데. 지금도 괴롭혀서 저도 힘들어요. 아무튼 오늘 종현씨 첫사랑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어릴 때 있었던 핑크빛 첫사랑 기억나시나요? 이번 주에는 더 재밌고 신나는 추억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잘 들어주길 바래요. 그럼 지금부터 응답하라 2002 시작해볼까요? 무슨 말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 마냥 설레는 기분인. 잠시 후 그때 그 시절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과거에 있었던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04년에서 2005년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기억나시나요? 그때 있었던 일과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현 기자. 안녕하세요. 박종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뉴스에서 열풍이었던 줄기세포, 정확히 무엇인가요? 줄기세포는 원시 단계의 세포로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할 수 없는 만능세포입니다. 줄기세포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인간의 질병을 세포 차원에서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분화 과정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은 문제점, 그리고 인간 배아를 조작하는 까닭에 생명 윤리의 문제도 있어 연구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황우석 박사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4년에서 2005년에 우리나라는 줄기세포로 인하여 큰 파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였던 황우석 박사가 세계 최초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확립했다는 논문을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었는데 그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황우석 박사의 과학사가 가장 크게 작용했지만 줄기세포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성급한 정부 정책도 한몫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연구에 열을 올렸을까요? 바로 줄기세포의 가치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줄기세포의 가치는 2005년 기준으로 약 연간 300조에 이르는데요. 황우석 박사가 특허를 국가에 내놓게 됨으로써 한 가구당 월 200만 원씩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쟁력을 앞서갈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 때문에 국가는 줄기세포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줄기세포 연구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황우석 사건 이후 국내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는 한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최근에 다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미국 오리건 대학의 연구팀은 황우석 박사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줄기세포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4월에 성인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확립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은 연구의 의의는 바라보지 않고 빠르게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 국가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박주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치킨, 일명 치느님의 변천사를 박주현 기자가 조사했다고 합니다. 박주현 기자. 네, 박주현 기자입니다. 먼저 치킨의 유래부터 살펴보자면 남북전쟁 전 미국의 농장의 쥐주들은 노예들에게 값싸고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여야만 했습니다. 이때 고안한 방법이 닭의 부속물을 튀겨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는 기름과 쥐들이 먹다가 남긴 닭의 부속물은 노예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죠. 이것이 치킨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치킨을 처음으로 판매한 치킨의 달인이 있다면서요? 현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죠. KFC가 치킨을 처음으로 판매하게 된 사업체인데요. KFC 치킨을 개발한 커넬 샌더스는 국토 개발 계획 때문에 접어야 했던 카페 사업을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재탄생시켰죠.
국내에 치킨이 처음으로 출시된 곳은 어떤 곳인가요? 국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삼계탕, 닭볶음탕, 닭튀김으로 여러 닭 요리가 있었지만 1970년대 시장에서 통째로 튀겨졌던 통닭을 신세계백화점에서 처음으로 조각낸 닭을 튀겨낸 림스치킨을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롯데리아 소공점이 처음으로 오픈하면서 닭 요리에 대한 새로운 외식 문화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와 같은 치킨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나요? 그렇게 외식 문화가 발전해가던 무렵 1982년 세계 최초로 페리카나 치킨에서 양념치킨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페리카나 치킨에서도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니스트에 있는 멕시칸 치킨, 경상도를 중심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교촌치킨에서 간장치킨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난 후 BBQ에서 크리스피 치킨을 선보이면서 점점 현대식 치킨 문화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다양한 치킨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1990년 초 전기통닭, 1990년대 후반에는 홍초불닭,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장년들층을 대상으로 안동찜닭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치킨계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파닭이 충남의 왕천파닭에서 처음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치킨, 닭강정 등 여러가지 특색이 있는 메뉴들로 현재까지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와, 치킨의 역사 정말 대단하군요. 유니스타 분들도 오늘 저녁으로 치킨 한 마리 어떤가요? 맛있는 소식 박중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절 뉴스 앵커 이영은이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리카나 치킨 지금도 있나요? 이거 오랜만에 먹어보고 싶네요. 영은씨, 역시 오늘도 먹는 얘기로 시작하네요. 근데 오늘 대본 왜 이렇게 빡세요? 중현씨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대본도 빡센 것도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게임하느라 늦게 잤거든요. 빨리 게임을 끊어야 되는데. 종현씨 롤쟁이에요? 적당히 하세요. 영훈씨는 술쟁이잖아요. 저는 게임 말고 다른 놀거리를 찾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릴 땐 뭐하고 놀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요즘처럼 예능 프로그램도 많지도 않고 드라마도 재밌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그때는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궁금하죠? 그럼 오늘 추억팔이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추억팔이 주제가... 맞아요. 예상하신 대로 이번 주 추억팔이 주제는 바로 추억의 놀이! 추억의 놀이요? 네, 예를 들면 숨바꼭질 같은 거 있잖아요. 숨바꼭질...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했던 그런 놀이 말하는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면 동네 놀이터에서 항상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런 식으로 애들 모으곤 했죠. 여기 붙어라. 그거 기억나네요. 저는 가위바위보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인트로 기억나세요? 인트로 당연히 기억나죠. 가위바위보슬보슬 개미 똥꾸 멍멍이가 노래를 한다 다람쥐가 소프를 간다 이거 말하는 거죠? 맞아요. 종현씨 생각나는 놀이 있어요? 저부터 말할까요? 저는 경찰과 도둑 이 놀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경도... 그 남자애들만 좀 많이 했었던 놀이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영훈씨가 했나? 네. 경찰과 도둑은 먼저 경찰팀과 도둑팀으로 나눈 다음 경찰팀이 도둑팀을 잡는 놀이예요. 맞아요. 술래잡기랑 되게 비슷한 놀이였죠? 네. 그리고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면 감옥에 오게 되는데 이때 잡히지 않은 도둑이 감옥에 있는 도둑을 구해줄 수가 있었죠. 그러면 달리기 빠른 친구가 진짜 유리한 게임이겠는데요? 그렇죠. 영은씨야 바로 잡혔겠지만 전 도둑팀일 때 항상 잡히지 않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답니다.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렇죠. 영원 씨는 잘하는 게 뭘까요? 네, 그럼 영원 씨는 뭐하고 놀았어요? 뭐 느린 보였으니까 술래잡기는 못했을 텐데. 저는 뭐 좀 여성스럽게 실뜨기 같은 거 진짜 잘했었죠, 제가. 네, 실뜨기 알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한 1m 정도 되는 실을 손가락에 걸쳐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 만들어내는 놀이였어요. 승부는 어떻게 결정이 났었죠? 상대방과 다른 모양을 만들지 못하거나 실이 풀리게 되면 지는 놀이였어요. 아, 기억나네요. 막 젓가락 모양도 있었고 거미줄 모양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저랑 제 친구는 다 외워버려가지고 게임이 정말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서로 떠들면서 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맞아요. 그때 생각 많이 나겠어요. 저는 또 나이 먹기라는 놀이 아는데 아세요? 지금 충분히 나이 먹지 않았나요, 종현 씨? 진짜 영훈 씨는 술만 먹어서 나이는 안 먹나? 네, 일단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대 아지트를 터치하고 우리 팀 아지트에 돌아오는 놀이예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말하자면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기는 게임인데 저희는 전봇대 2개를 각자의 아지트라고 한 다음 게임을 했는데요. 다른 팀이 우리 팀 전봇대를 터치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몰래 다른 팀의 전봇대를 터치하고 돌아오면 한 살을 더 먹는 게임이었어요. 이제 대충 뭔지 감이 잡히네요. 그리고 우리 팀 전봇대를 터치하고 도망가는 적 팀을 잡으면 나이를 2배로 더 먹는답니다. 이거 걸리지 않게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팀원들의 나이를 합해서 승부를 가린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게임은 사람이 많을수록 재밌어요. 종현 씨 친구 많았나 보네요. 당연하죠. 제가 또 초등학교 끝나고 놀자고 부르면 한 10명 정도는 기본으로 모였다고요. 안 논다 그러면 막 때리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종현 씨? 진짜 영훈 씨는 진짜 한번 누구한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하여튼 마지막으로 영훈 씨 생각나는 놀이 있어요? 저는 공기놀이가 생각나요. 공기놀이 좋죠. 공기 마시는 게임인가? 아닌가? 공기놀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해 주실래요? 종현 씨. 공기놀이는 공기알 5개로 하는 건데요. 시작은 공기알을 바닥에 뿌립니다. 이걸 1알이라고 하는데 공기 하나를 짚고 공중으로 던져서 하나씩 잡는 거죠. 단 한 손으로 해야 합니다. 전 손이 커서 여기서부터 실패하곤 했죠. 하긴 뭐 손이 크면 공기알을 잡기가 되게 힘들죠. 아무튼 그렇게 1알, 2알, 3알, 4알 하고 나면 마지막에 꺾기라고 해서 공기알을 던져서 손등에 올린 그대로 손바닥으로 잡는 수만큼 나이를 먹는 겁니다. 이것도 나이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막 아리랑 같은 기술도 있었죠? 잘하시네요. 그 아리랑 하면 점수가 2배로 인정됐었어요. 오늘 라방 끝나고 오랜만에 공기놀이 한 판 하실래요? 에이, 싫어요. 아무튼 이렇게 동네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져 있었죠. 그리고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베란다에서 소리치면 그때가 돼서야 들어가곤 했었어요. 맞아요. 흑투성이가 돼서 돌아가고 씻고 나오면 맛있는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가 진짜 그립네요. 맞아요. 오랜만에 집밥도 먹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이번 주말에는 집에 한번 갔다 와봐야겠어요. 오늘 추억파리에서는 추억의 놀이를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으셨나요? 어릴 때 추억 새록새록 떠올랐나요? 응답하라 2002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 추억 돋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추억 많이 쌓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응답하라 2002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은, 박종현, 제작 노용진, 카메라 김재원, 편집의 김대화였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 love.